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풍수입니다. 자, 모든 학문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이론적인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으면 그 학문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특히 풍수나 사주, 역학 분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풍수 지리가 어떤 의미가 있고 기본적인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사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지만 풍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제가 상담을 할 때도 거의 뭐 한 8, 90%는 주로 이 사주 개인적인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건강은 어떻게 되고 재물복은 언제 좋아지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데, 가끔씩 집 이사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사를 가는데 제가 좀 풍수를 좀 보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 여쭤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생각보다 사주보다는 적습니다. 그리고 또 이 풍수에서도 보면 묘자리 같은 경우는 뭐 갑자기 누가 돌아가시는 경우 빼놓고 이장 문제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뭐 선산이 있는데 어디 여기 묘를 써도 되는지 이런 걸 가끔 물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묘자리는 음택이라서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묘를 많이 썼지만 요즘은 거의 묘를 안 쓰고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화장을 하게 되면 무해 무득이라고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산에도 직접 가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주변의 산세라든지 이런 거 다 살펴봐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또 산 같은 데는 이렇게 주수가 잘 나와 있지도 않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만 이렇게 보지, 지도를 보긴 하지만 산에 직접 찾아가서 봐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 어려운 점도 있다는 점. 다만 요즘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양택이라고 해서 집이나 아파트, 부동산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풍수지리의 어원을 보면 그 풍수지리라는 말 속에 기본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쉽게 제가 이 풍수지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풍수에서 좀 더 주의할 점이라든지 아니면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드리고요. 차차 앞으로 이런 이론적인 부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론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잘 갖지 않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일단 어렵고 또 시간이 많이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안 갖게 되죠. 그렇다 보면 이제 주로 뭐 어느 집이 창문은 어느 쪽으로 나는 게 좋고, 또 현관문은 어떤 방향이 좋고, 현관문은 어떻게 하고, 또 화장실에서는 무엇을 갖다 놓고, 또 그림은 어떤 그림을 걸어 놓고, 이런 아주 풍수에서 보면 지엽적인 부분, 작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사실 그게 풍수의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풍수의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면 좋기야 좋겠지만 그거 하나 한다고 해서 크게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상을 볼 때 왼쪽 코는 뭐 콧구멍은 어떻게 생기고 왼쪽 귀는 어떻게 생기고 또 점이 오른쪽에 나 있는지 이마에 나 있는지 그런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거는 전체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아주 작은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전체적으로 그 사람의 인성이라든 모든 부분을 파악을 해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지, 단지 뭐 왼쪽 귀가 어떻고 또한 코가 어떻게 되고 콧날이 뭐 어떡한지 뭐 이런 거 하나하나 보고서 전체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그 자체의 인성이나 인격, 품격, 그리고 사주팔자이듯이 이 풍수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거울을 어느 쪽에다 걸고 침대 위치를 어디다 놓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주 작은 부분이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신발장에다 뭘 올려놓고 어디에 뭘 넣으면 부자가 되고 돈 들어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거는 현혹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크게 현혹이 돼서 그거 한다고 해서 갑자기 돈이 들어오면 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위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위치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집의 형태나 좌양이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뭐 벽지가 어떻고 커튼이 어떻고 침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보시면서
중요한 게 뭔가, 비중을 어떤 게 많이 차지하는지 이것을 아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 풍수지리에 대해서 기본 개념, 가장 기초적인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풍수 들어는 봤고 풍수지리 들어는 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 바람풍자 한자는 사실 역학에서 한자를 많이 알면 좋기는 합니다. 특히 사주명리학은 한자 그렇게 많이 몰라도 되지만 이 풍수지리에서는 한자를 많이 알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외우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자를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이 풍수에서는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풍수지리에서는 한자가 좀 많이 필요하다. 자, 바람풍자에 물수자잖아요. 그리고 지리, 지자는 뭐 다 아시겠죠? 이건 땅, 지구. 자, 이 네 글자인 이 풍수지리에 이 한자만 알아도 기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바람입니다. 그죠? 바람. 그리고 물, 땅. 이거는 이치를 나타내는 거죠. 쉽게 말하면 풍수지리는 바람, 물, 땅, 자연의 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풍수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람과 물이에요. 물론 땅도 중요하죠. 그래서 산이 어떻게 용맥이 내려오고 또 주변에 그 용혈사수라고 해서 주변에 사구는 어떻게 되고 물은 어떻게 빠져나가고 뭐 이런 걸 보는 건데 결국 바람, 물, 땅이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자연입니다. 자연. 즉 뭐냐? 결국 이 풍수지리라는 것은 자연의 이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지리학입니다. 지리. 땅의 지리, 땅의 이치. 이것을 나타내고요. 두 번째는 지질학입니다. 땅의 구성, 그 기운.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건데요. 일단은 이 지질학, 지리학, 그리고 이것을 합치면 자연과학이죠. 어떤 분은 이거 미신 아니에요? 그래서 미신이라고 생각해서 이 미자는 미혹할 미자죠. 뭘 미혹하느냐? 신뢰. 어떤 신뢰에 대해서 미혹을, 그러니까 속인다는 이야기죠. 미로에 빠진다 뭐 그럴 때도 쓰는 말인데 일단 그런 게 아니고요. 지리학, 지질학, 자연과학.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이론적인 체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이 아이고 무슨 미신을 믿냐고 집이면 뭐 경제성이 좋고 역세권이 좋고 학세권이 좋고 그런 데 가서 살면 되고 또 남양으로 해서 햇빛 잘 들어오면 되지 뭐 그걸 굳이 따지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풍수지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연의 기운을 우리 인간한테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잖아요. 우리 인간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리고 어느 집에서 내가 사는 게 좋냐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수지리란 말 속에 바람과 물과 땅의 이치를 아는 게 바로 풍수지리다. 이게 바로 자연과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이치니까 이론적인 것을 아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그럼 어떻게 알 것이냐 그리고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것을 또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제 풍수지리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 풍수. 그러면 풍수는 뭐의 줄임말인지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자를 쓰면 좋긴 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감출장자죠. 뭘 감추냐? 장풍, 바람을 감추고 그리고 득수, 물은 얻어야 된다. 이게 풍수지리 여기서 장풍득수 중에서 풍과 수를 차용을 해서 풍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도 깊은 뜻이 있어요. 바람을 감춘다. 그리고 물을 얻는다.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산 정상이라든지 능선에 가면 바람이 막 엄청나게 세게 불 때 어떻습니까?
막 사람이 움츠려들고 특히 바람이 막 세게 되면 사람이 이 피부라든지 모든 게 다 건조해져요. 바람 같은 경우는 이 수분을 다 빼앗아가고 말려버리잖아요.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면 기압이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람은 이 일기압에 맞게끔 우리 인체가 진화가 되었는데 이 일자입니다. 일기압에 맞게끔 진화가 됐는데 기압이 낮아지면 사람의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많이 맞게 되면 정신이 없고 어지러질해져요. 그런데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나무도 계속 바람을 맞잖아요. 그럼 나무가 다 부식되고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해안가 바다 이렇게 보면 절벽 같은 경우 보면 그 바위에 계속 부식되는 게 계속 파도 맞고 바람 맞고 그래서 그 바위가 부식돼서 계속해서 절벽처럼 되는 거예요. 깎여 나가는 거죠. 옛날에는 바닷가에서도 그게 다 흙으로 이렇게 덮여 있었을 거예요. 오래전에는. 근데 오랜 시간에 바람을 맞으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계속 사람을 맞게 된다든지 나무, 자연 이런 게 맞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다 부식되고 죽어버린다. 기도 빼앗기게 된다. 그래서 바람이 많은 집에 사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바닷가 막 태풍 몰아치고 막 이런 게 뭐 조금 몇 년 사는 것 정도는 괜찮겠죠. 하지만 거기서 10년, 20년, 30년 오래 살게 되면 반드시 병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 특히 높은 층 같은 경우 고층에 사는 게 좋지 않은 거예요. 최고층.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갖고 나홀로 아파트처럼 아파트 막 30층, 40층 주상복합인데 혼자 쫙 올라가 있고 또 해안가 이런 데 막 태풍 몰아칠 때 계속 바람 맞고 그런 게 사실 기온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람의 기를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거기에 이 장풍 득수란 말이 나온 건데 바람은 감춰라. 그리고 물은 얻어라. 물은 그러면 바닷물을 말하는 걸까요? 바닷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닷물 먹어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강이나 하천 이런 게 있으면 좋다. 그래서 풍수라고 하는데 그러면 산은 어디로 간 거지? 산은 이 지를 우리가 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풍수에서 꼭 우리가 산이라는 게 높은 산, 뭐 몇백 미터 이런 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풍수에서 한자, 일촌이라고도 하는데 한자만 높아도 산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일단 물이라는 것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흐르니까 조금만 높으면 산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자기 집보다 높은 주변에 이렇게 높은 아파트나 건물이 있다? 그것도 산으로 봅니다. 언덕이 있다? 산으로 봅니다. 동네 야산 다 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풍득수인데 이 중에서 그럼 바람을 막는 게 더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물을 얻는 게 더 중요한 것이냐? 이것도 봐야 되는데 이제 풍수 최고 경전에 청호경이나 금난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뭐냐면 득수위상, 장풍은 차지다. 득수위상. 그러니까 득수위상이라는 것은 물을 얻는 것이 우선이고 장풍은 차지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왜 물은 모든 생물의 근원. 물이 없으면 모두 다 죽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장풍득수가 이 바람을 감추고 물을 얻는 건데 이 바람을 감추는 게 우선이냐 아니면 물을 얻는 게 우선이냐 하면 물을 얻는 게 우선이다. 그만큼 물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어야 기운,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여기 보면 이제 장풍 차지고 득수가 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풍즉기산, 바람을 맞으면 기는 흩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즉 뭐냐, 바람을 맞으면 기운이 모여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에너지를 받는데 바람이 확 불어오면 기는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즉기산 그러는데 왜냐면 이 기운을 받아야 우리가 장사를 지낸다든지 집을 선택한다든지 했을 때 그 기운을 받아야 되는데 바람이 불면 그 기운은 흩어지기 때문에
좋은 기운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풍수지리의 기본적인 개념과 또 이 풍수지리 뜻이 무엇인지, 또 이것만 알고 있어도 풍수에 대해서 대략은 어느 정도 무엇이 중요한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이 풍수지리의 뜻과 또 이 풍수는 장풍득수의 줄임말인데, 이 중에서 바람도 중요하고 물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바람이 제일 안 좋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또 바람이 왜 안 좋은지, 그럼 바람길을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하고 또 물, 이런 부분 차차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